그냥 클리닉 개념에 환원을 시키긴 하지만 웨이브를 스트레이트로 만들 수 없고 스트레이트를 웨이브로 만들 수 없는 환원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클리닉 개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자, 지금 그 차트를 펼쳐 보십시오. 차트를 펼쳐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면 상단의 첫 번째부터 ST, CL, SX라고 되어 있죠. 그게 주 환원제입니다. 그 친구들이 주 환원제입니다. ST, CL은 손상 모형이고요. 크림 타입과 로션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SX는 크림 타입인데 금강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화제가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오고요. 마지막에 SD라고 되어 있는 그 친구가 극손상 모형 환원제입니다. 폼제는 거기까지가 답니다. 자, 폼제는 다시 말씀드려서 트리트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리트먼트에 SX, ST, CL 다 똑같은 형태의 트리트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트리트먼트에 이 세 가지 환원제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 환원제 중에 주 베이스인 시스테아민을 금강 모형은 농도 7을 놓고요. 손상 모형은 4.5 크림 타입, 로션 타입은 4.0을 넣어서 그에 따른 금강모, 손상모를 환원에 대한 부분을 범위를 맞춰놨습니다. 조금 디테일한가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오늘 흘리듯이 앞으로는 이런 환원제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분자량을 적어주는 아마 저 강사는 아니거든요. 이 제품을 수입하는 사람인데 강사들이 점점 나타날 겁니다. 그 강사들이 원장님들한테 조금 더 많은 지식들을 알려줄 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게 될 겁니다. 자, 지울게요. 이제 이 부분들은 보셨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세요. 그 새로운 어떤 폼제가 딱 들어오면,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면 벌써 원장님들은 급부터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부터 이렇게 밀어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지금 세상은 내가 먼저 앞에 나가지 않으면 다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용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에 대한 물결은 내가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객단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싱가포르나 일본은 기본적으로 커트 가격이 한 45,000원에서 55,000원 정도 됩니다. 싱가포르나 일본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5,000원, 20,000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한 복판에 있는 몇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수많은 미용실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경쟁 속에서 가격들을 다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고 원장님들은 그 미용장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께서는 다릅니다만은 미용사를 자격증을 딸 때만 열심히 공부하십니다.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자들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레벨을 갖추고 서로 경쟁들을 차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커트 가격을 올리려면 정말 내가 매일매일 100시간, 하루 3시간씩 100시간 아니면 100작품을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 스텝 때 아니면 자격증을 딸 때 할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단가를 아마 하고 나면 25,000원도 받기 싫을 거예요. 5만원 받고 싶을 겁니다. 그 시대를 만들려면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제품을 가지고 들어왔냐면 원장님들 모든 미용실에 다 대부분 알칼리 폼제만 쓰고 있습니다. 물론 대중에 산성폼을 쓰고 있죠. 제가 지금 저희 폼은 6.8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산성폼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상은 중성폼입니다. 중성폼이기 때문에 왜? 물이 7이 물이 7이니까 물하고 가까우니까 중성폼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4.5에서 5.5인 등전대 밑으로 내려가는, 아래로 내려가는 4 이하대의 폼제들은 경화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가면 큐티클을 열지 않으면 침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큐티클을 닫기 때문에, 폼제 자체가. 그러면 큐티클을 닫음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예 닫아버리면 폼제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극손상, 아주 극손상에만 써야 되는데, 자, 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매니큐어가 pH가 3.5거든요. 매니큐어가 pH가 3.5입니다. 매니큐어를 하면 우리가 주로 건강모에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손상모에 하잖아요. 주로. 손상모에 하면 pH가 3.5인 매니큐어는 경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헤나, 요즘 퀸즈 헤나, 다른 회사 이름을 대면 안 되지만, 뭐 나왔는데요. 퀸즈 헤나 때문에 모든 미용실들 갈등이 불떨어져 있기도 했죠. 잠시. 근데 사실상은 헤나 자체도 pH가 거의 3입니다. 여러분들 그 브라질리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데렐라, QOD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브라질리안이라는 그 스트레이트 전용의 펌제라고 나오는, 클리닉 펌제라고 나오는 그 시스템도 pH가 3입니다. 그러면 4.5에서 5.5인 라인에서 더 밑으로 더 벗어났잖아요. 큐티클을 더 닫아주기 때문에 더 윤기는 나겠지만 실제로 분자에 대한 개념이 결합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파마는 SS 결합을 분명히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손상도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SS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탈색이 만약에 더 많아지면 SS 결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색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웨이브로 그려준다는 생각은 절대 우리는 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제품 이야기보다는 저희 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폼제 노날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려놨냐면, 원장님, 제가 처음에 고객님 오셨을 때 잠시 모발을 말렸을 거예요. 말리고 분무를 했죠. 분무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모발이라는 것은, 모발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도는 아시죠? 이 정도 안 하십니까? 모발 진단. 고객님 처음 왔을 때 만약에 화학적인 반응, 그러니까 파마를 한다든지 화학적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모발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죠. 샴푸를 하고 난 뒤에. 그럼 모발이 화학적으로 손상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곱슬머리인지 직모인지, 왜? 이분이 곱슬머리인데 파마를 해달래요, 웨이브를. 그러면 사실상은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직모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버타임을 약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약간 해야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파마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굵다 가늘다, 물론 굵은 모발이 더 잘 안 나오니까 또 타임을 더 오래 둬야 될 것이다 라는 판단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합니다. 건성인지 지성인지. 여러분들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아시죠? 원장님 건성인지 지성인지 아시죠? 체크 안 하십니까? 건성인지 지성인지 아시죠? 네? 모발이 건성인지 지성인지는 아세요? 건성이세요? 지성이세요? 건성이세요? 지성이세요? 지성? 건성이세요? 건성. 왜 건성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르고도요. 네. 2시간도 안 돼도 다시 부시지. 자, 근성인과 지성인 것은 조금 이따가 두고, 원장님 손상모세요, 건강모세요? 손상모죠. 손상모라고 해서 근성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까? 원래 근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조금 이따 체크함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우리 대부분 여성들은 85%가 지성입니다. 85%가 지성이기 때문에 손상을 가졌다 해서 그러니까 근성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성입니다. 근데 근성인 분들은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미용실 잘 오지 않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파마의 타임은 다 지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성이 오시잖아요. 만약 금강모가 왔어요. 그러면 지성일 때는요, 거의 25분 이상 갑니다. 방수 타임. 근데 근성모발이 왔는데, 그분은 25분을 두면 머리가 아작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미용실을 찾다가 정말 손상을 안 입힐 만한 사롱만 찾아다닙니다. 아니, 머리 안 합니다. 스타일을 안 바꿉니다. 그분들 성격도 더럽습니다. 잠도 잘 안 잡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근성입니다. 탈모도 있습니다. 근성이라는 이분들은 주로 모발에 수분을 뿌리자마자 바로 흡수를 합니다. 피부하고 똑같이. 피부도 근성이 있고 지성이 있죠. 복합성도 있고 민감성도 있고 다 있지만 수분을 흡수하는 사람들을 근성이라고 하고 흡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성이라고 하죠. 모발도 마찬가지로 분무를 하자마자 바로 흡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파마약도 뿌리자마자 도포하자마자 바로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될까요? 손상이 얼마나 빨리 올까요? 그래서 근성지성을 나누고 손상모와 근성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웨이브이신 분들은 다시 스트레이트를 해도 다시 웨이브가 되고 싶어 지려고 합니다. 이 머리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으니까. 직모는 파마를 해놓으면 다시 펴지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의 굵기를 한번 볼까요? 굵다 가늘다 있네요. 굵고 가늘고 가늘다. 굵고 가늘다 가늘다. 자, 그리고 곱슬모 직모, 곱슬머리의 직모다. 만약에 직모에 굵은 모에 금강모에 지성에 굵은데 큐티클이 이렇게 두꺼운 사람이 왔다. 그랬을 때는 파마가 잘 안 됩니다. 직모라고 했죠, 직모. 그리고 가셔서 일주일 안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모발 진단 판단 제대로 못했다면. 그죠? 그러면 그 고객님은 내 머리 풀렸다고 다시 옵니다. 실제로. 모발 진단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머리들은 오버타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치료는 안에 들어가서 환원을 시키는 양이 17%밖에 안 됩니다. 매트릭스 S죠. 그러면 당연히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늘어짐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시키려고 꼬들꼬들하게 더 만들려고 합니다. 더 유지시키려고. 그래서 오버타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볼 때 굵은 모발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큐티클이 두꺼운 사람, 큐티클이 얇은 사람. 그리고 가는 모발에도 큐티클이 두꺼운 사람, 큐티클이 얇은 사람. 이분들은 파마약을 도포하자마자 금방금방 들어갑니다. 수분도 물론 금방금방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성일 경우에는 뭉쳐서 그냥 뱉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파마약도 마찬가지로 지성일 경우에는 그냥 뭉쳐서 뱉어내고 있습니다. 안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죠. 그럼 시간이 있어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작용을 해야지 침투를 한다는 거죠. 알칼리가 열주 아니면 침투를 안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큐티클이 두꺼운 사람들은 사실상 손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발이 굵고 큐티클이 두꺼운 사람들은 탈색을 여러 번 해도 손상이 온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분 됐어요. 20분 됐습니까? 네. 네. 샴푸해요.